자, 명사 설명어 두 번째 파트입니다. 이번에는 관계 대명사에 대한 공부인데, 자, 이 관계 대명사라는 개념이 쉽지 않게 느껴질 수 있단 말이지. 또는 이걸 처음 접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고. 그럼 일단 이 관계 대명사가 문법적으로 뭐냐? 이런 말들은 좀 무시를 합니다. 누가 있느냐? who하고 which하고 that이 있어. 요거는 기억할 수 있겠지. 그러면 애들이 명사 설명어라는 건 명사 뒤에서 who나 which나 that이라는 녀석이 어떤 역할을 한다? 그렇죠. 애들이 명사를 설명하는 역할을 해.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의 일반적인 정보를 뒤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 어떤 명사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것만 딱 기억해요. 자, 그러면 who는 앞에 있는 명사가 사람을 의미할 때 who를 씁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명사가 일반 명사다, 사물이다, 그러면 which를 쓰는 거고. 그리고 that은 사람, 사물 둘 다의 who나 which 자리에 대신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that은 아무 때나 갖다 붙여 쓸 수 있다. who나 which 대신에. 자, 그리고 뒤에 보면 절이라고 되어 있죠. 절이라는 거는 뒤에 주어 동사 형태의 문장이 따라온다. 또는 적어도 동사가 따라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 who나 which나 that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그 문장의 확장 학습들을 다 이미 하고 있잖아. 그걸 시키는 이유가 영어의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접속사가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 관계 대명사들이 되는 거고. 자, 그럴 때 요 녀석들이 기본적으로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다. 그래서 뒤에는 반드시 동사가 하나는 따라와야 한다. 그래서 요 접속사가 이끄는 문장 전체가 앞에 명사를 수식하는 명사 설명어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요게 이제 흔히 우리가 뭐 주격, 목적격, 소유격 해가지고 형태가 좀 달라지긴 하지만 요 뒤에는 이 관계 대명사들 뒤에는 동사, 목적어 형태가 나오거나 또는 주어, 동사 형태가 나오거나 해서 동사가 하나는 반드시 따라 나와야 하는 형태다. 접속사다. 쉽게. 하지만 얘네들은 누구 뒤에서? 명사 뒤에서 명사의 의미를 구체화시키는, 명사를 뒤에서 설명하는 명사 설명어다. 그렇게 문장을 분석해 주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가봅니다. 보면 자, global citizen이라는 상관은요, 자, are people, 사람들이에요. 이게 덩어리겠죠. 근데 그 뒤에 누가 나왔습니까? who가 나왔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접속사가 나오면 반드시 세모 표시를 합니다. 접속사.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 접속사 역할을 보면 이제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도 있을 거고, 그리고 부사 역할을 하는 부사절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지금에는 앞에 있는 people를 수식하니까 어떤 역할이다? 아, 이건 관계 대명사구나.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으면 돼요. 그래서 자, 글로벌 시티즌들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try to는 노력하다. 뭐 하려고? 그래서 다른 문화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물론 이제 이때 어법적으로는 try가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데리고 오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른 문화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자, here are 같은 구조는 우리가 there is나 there are처럼 이때도 동사 뒤에 주어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암기를 해두고. 그래서 몇 가지 몇몇 이야기들이 있다. 자, 그 다음에 about people, 전치사 플러스 명사,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뒤에 who가 나왔죠. 이 who는 역할이 앞에 사람들을 수식하는 관계 대명사. 그래서 명사 설명어들은 이렇게 괄호로 묶어서 명사를 수식하게 만듭니다. suggest는 제안하다. different는 다른의 뜻도 있고 다양한. 그래서 뭐 다양한 또는 다른 방법들을 제안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방법 외에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 이런 방법도 있어. 라고 이제 다양한 방법들 또는 다른 방법들을 제안하는 사람들에 관한 몇몇 이야기가 있어.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은요. 그들은 주어, tell이 동사. The last student, 마지막 학생에게 또한 말을 합니다. 근데 어떤 학생의 who가 나왔죠. 그리고 leaves라는 동사. 그래서 이 who는 앞에 명사 학생들을 수식하는 관계 대명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교실을 떠나는 마지막 학생이죠. 그래서 마지막 학생인데 일반적인 마지막 학생이 아니라 교실을 떠나는 마지막 학생에게 뭐 하도록 to turn off. turn off는 불 같은 거를 끄다. 여기서 이제 이 to turn off의 역할은 목적격 보호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tell이라는 동사여법이 목적어에게 to 부정사 하도록 말하다, 이야기하다. 그래서 이제 전등들을 다 끄도록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plantain이라는 게 이제 과일인데, plantain 주어 is a fruit, 과일입니다. 이 과일은 이제 일반 명사,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which로 수식을 하고 있죠. which는 앞에 명사를 수식하는 이거 관계 대명사구나. 그래서 명사를 설명하도록 이렇게 묶어서 과일인데 어떤 과일인가 하면 look like 뭐뭐처럼 생기다. 그래서 바나나처럼 생긴 과일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은 ants, 개미들이 삽니다. 어디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왔어요. colony는 군집, 하나의 큰 집단을 이루는 거. 군집 안에서 군집을 이루어서 살아요. 근데 또 위치가 나왔죠. 그러면 요 위치는 앞에 군집이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많은 resident는 거주자나 주민입니다. 그래서 lots of 많은 거주자를 가진 군집. 그 군집 집단 안에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있는 거지. 근데 또 ing가 나오죠. 자, 이제 요게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인데 resident인데 그 뒤에 ing가 나와요. 또는 과거분사가 나와요. 명사 뒤에 ing나 과거분사 모두 뭐다? 앞에 명사를 설명하는 명사 설명어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묶어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중3이 되고 고1이 되고 하면 한 문장 안에 명사 수식 구조가 여러 개가 나옵니다. 여러 개가. 그래서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보면 이제 이렇게 묶어서 많은 거주자들이 있는 또는 거주자를 가진 군집에서 살아요. 근데 이 거주자들은 함께 생활을 해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함께 생활하는 많은 거주자를 가진 군집을 이루어서 군집 속에서 산다. 집단 생활을 그렇게 한다. 이런 의미가 되죠. 자, 그 다음은요. 자, 그 작은 검정 드레스입니다. 주어가 되겠죠. 근데 위치가 나죠. 그래서 이 녀석은 앞에 있는 드레스를 수식을 해요. 그녀가 입었던. 지금은 주어 동사가 나왔고. 그래서 이때 wear가 이제 wear, 착용하다, 입다의 과거형인데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 목적어가 누군가 해보면 앞에 있는 dress가 목적어죠. 그래서 이 위치가 지금은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입었던 작고 작은 이게 아담한 이렇게 해석이 돼요. 검은 드레스는 어디에서? 영화에서 is famous, 유명하다.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이게 이제 오드리 헵번이라는 아주 유명한 배우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을 보면 자, 우리가 donation 기증하다입니다. 그 다음에 to a charity, charity는 자선단체. 자선단체에 기부를 했습니다. 근데 뒤에 that이 나오죠. 이 that은 앞에 있는 자, that이 우리가 that은 명사절로도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치를 봐야 돼. 문장 안의 역할을. 동사 뒤에 that이 나와 있다. 그러면 동사 뒤에서 목적어 역할이니까 얘는 명사로 사용된 형태구나. 근데 지금은 명사 뒤에서 명사를 수식하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된다? 이때는 관계 대명사가 되겠구나. 그래서 관계 대명사가 돼. 우리가 접속사 순기초하고 접속사 공부할 때 관계 명사절로 나오는 that은 주어나 목적어 보호자리에서 쓸 때 뒤에 형태가 어떻게 나온다 그랬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완전한 형태의 문장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개념을 기억을 해야지. 근데 지금 that은 뒤에 protect가 보호하다라는 동사니까 누가 빠져있어? 주어가 없잖아. 그치? 문장이 완전하지 않네? 그럼 애는 명사절이 아닌가 봐. 그런 생각을 해야지. 그게 개념이 쌓여서 실력이 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that에서부터 while cheaters를 묶어서 수식을 해. 그래서 자선단체인데 야생 치타들을 보호하는 자선단체에다가 기부를 했습니다. 어디에 있는? 남아프리카에 있는. 그렇죠. 여긴 자선단체를 수식하겠죠. 이렇게. 자, 짧아 보이는 문장이지만 공부할 거리들이 많은 형태예요. 자, 그 다음에 the only food 다음에 that이 나왔죠. 지금도 보면 they could find가 동사. 근데 find가 찾다인데 무엇을 목적어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것도 문장이 불완전한 걸 보니까 명사절은 아니겠구나. 그리고
구조만 봐도 명사 뒤에서 대시 나왔다. 전부 다 뭐예요? 명사를 수식하는 관계 대명사가 되는 거지. 그렇게 문장의 형태, 구조를 가지고 구별할 수 있어야 돼. 반드시. 이런 거를 고등학교 시험이나 이제 모의고사나 수능 같은 데서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문장을 구별할 수 있는 힘을 지금부터 길러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발견할 수 있었던, 찾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음식은 was grass, 풀뿐이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풀밖에 못 먹고 자란 거죠. 자, 그 다음에 in Brazil에서는요. 자, there are 다음에 many dishes가 주어라 그랬죠. 많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 뒤에 that, 명사 뒤에서 대신 나왔어. 요거 관계 대명사야. 그래서 자, 카사바라는 걸로 만들어진 많은 음식들이죠. 근데 이 카사바, 요 뒤에 콤마는 흔히 우리가 동격이라 그래서 이 카사바가 뭔지 모르니까 설명해줘요. 이거는 vegetable, 채소인데, 보세요. similar to a potato, 감자와 비슷한 채소예요. 이것도 보면 요 명사 뒤에 similar는 비슷한 유사한 형용사가 남아있지. 요것도 사실은 명사를 설명하는 명사 설명어 구조예요. 그러니까 형용사가 남아서 명사 뒤에 지금 채소인데 어떤 채소? 감자와 비슷한 채소다. 이렇게 명사를 설명하는 구조. 요 형용사에 대한 설명은 선생님이 이번 자료에서는 다 빼놨어요. 요거는 이제 다음 단계 조금 난이도가 높아지면 많이 등장하는 형태라서, 특히 여러분 이 단계에서는 이제 관계 대명사에 대한 것, 그리고 전체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건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분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거죠. 거기에 좀 더 에너지를 집중해서 공부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저 사용자들은 주어겠죠. 표시를 주어. 그 다음에 다운로드가 동사죠. The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그래서 동사 목적어 덩어리. 그리고 또 동사. search for 하나의 덩어리예요. 또 다른 사용자를 찾습니다.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that이 나오죠. 앞에 유저가 사용자라는 명사 사람인데 that은 who도 쓸 수 있죠. 하지만 that은 사람 사물에 다 대신해서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명사를 수식하니까 이 that은 관계 대명사구나 이렇게 구조 판단합니다. 자, 그리고 뒤에 구조가 또 중요한데, 뒤에 보니까 has the item 이렇게 나오죠.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사용자예요. 근데 물건인데 어떤 물건인가? They need, 그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이죠. 그래서 이때 보면 주어, 동사, 목적어도 없고, 그래서 이 사이에는 that이나 which라는 이게 흔히 목적어 역할을 하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구조에서 요 which나 that 같은 목적어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 목적격이라고 부릅니다. 얘네들은 지금처럼 생략을 많이 시키고 뒤에 주어, 동사만 남겨요. 해석을 해보면 주어가 동사, 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가진 사용자. 이런 구조가 상당히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겁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지금 같은 구조에 보면 유저, 사용자라는 명사를 that에서부터 관계대명사가 수식을 하죠.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인데 어떤 물건이에요? 관계대명사를 생략시키고 which나 that을 써도 돼요. 근데 생략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 이렇게 수식 구조들이 한 문장 안에 여러 개가 나온단 말이야. 갈수록 많아질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명사에 대한 수식 구조들, 명사 설명어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문장의 의미관계를 정확하게 연결하고 해석해내는 훈련들을 해야 한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조용 로봇들이 can go 어디로 갈 수 있습니다. into. 자, 재난 지역으로. 근데 that이 나왔죠. 명사 뒤에 that이다. 요거 관계 대명사야. 그래서 앞에 명사를 설명해 주는 거지. 그래서 they are dangerous. 위험해요. 누구에게? for humans. 인간에게 위험한 재난 지역으로 로봇이, 구조용 로봇은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명사 뒤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관계대명사 who나 which나 that. 관계대명사의 문법적인 개념은 정확하지 못하더라도 괜찮다. 애들은 명사 뒤에서 명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명사 설명어들이다. who는 앞에 명사가 사람일 때, which는 일반 명사일 때, that은 사람이나 일반 명사 모두에 다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특히 that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이 시험에서 구별해야 될 게, 쌤 이거 that은 명사절로도 쓰는데 어떻게 구별하냐? 위치를 보는 것이. 얘가 동사 뒤에 있다면 목적어 역할의 명사겠지만 명사 뒤에 that이 있다면 전부 다 뭐다? 얘는 명사를 설명해야 되니까 명사를 설명하는 관계 대명사야.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구조를 가지고 보면 명사 절일 때 that은 뒤에 문장이 완전한 형태로 오더라. 근데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에 관계 대명사일 때 애가 이제 대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그래서 애가 주어 역할일 때는 동사가 바로 오고 애가 목적어 역할을 해야 될 때는 주어 동사가 나와서 동사의 목적어가 없죠. 왜? 이 that이 그 목적어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모든 관계 대명사들은 뒤에 문장이 이렇게 불완전한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이 개념이 완벽하게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 차근차근 실력을 늘려가면 되니까. 왜냐하면 관계 대명사는 개념이 조금 복잡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준에서는 이제 이 관계 대명사 who나 which나 that이라는 녀석들이 누구 뒤에서 명사 뒤에서 명사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설명해주는 명사 설명어로 사용된다. 그래서 그 who나 which나 that이 이끄는 문장 구조들을 문장까지죠. 접속사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묶어서 앞에 명사를 수식하는 형태로 해석해주자.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명사 설명어 두 번째 파트 관계 대명사에 대한 학습 마치겠습니다.